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어드리는 라이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과 책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냉정과 열정 사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읽어볼게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매미는 모든 점에서 아오이와 정반대다. 여윈 몸매에 볼만 통통한 아오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미의 육감적인 몸은 그녀의 핏줄에서 유래하겠지만 나를 당혹스럽게 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그럼에도 볼은 쏙 들어가 있고 콧날은 오똑 솟았고 입술은 가만 다물고 있으면 마치 대리석 조각 같다. 그러나 성격은 그냥 천진무구한 어린애다. 아오이와는 정반대로 학생 시절 그렇게 까불고 활달하던 내가 오히려 얌전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미는 왈가닥이다. 아오이는 어둠 속에서만 나를 원했다. 밝은 곳에서는 키스조차 주저했다. 다 큰 사람이 왜 그리 부끄럼을 타느냐고 놀리면 나도 잘 알아 하고 겨울날의 외풍 같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그러나 매미는 밝은 곳에서 앉기를 좋아한다. 대낮부터. 그것도 창을 열어둔 채로 나를 원한다. 커튼을 치라고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릴 있어 좋잖아. 하면서 들은 척도 않는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피렌체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눈 아래로는 아르노 강이 흐른다. 창에서 얼굴을 내밀면 바로 앞에 퐁테베키오가 보인다. 피렌체 거리의 색바랜 오렌지색 지붕, 지붕, 지붕. 그래서 아무도 이 방 안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그녀의 장난이기도 하다. 노출광 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면 얼굴을 붉히며 내 가슴에 볼을 기대는 매미를 나는 마치 새끼 고양이 다루듯 귀여워한다. 창을 열어두면 뛰쳐나가는 고양이처럼 며칠이고 제멋대로 마실을 다니다가 담배 연기에 절어 돌아오곤 한다. 그녀의 길다란 머리카락에 밴 역겨운 다른 남자의 냄새. 그래도 나는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 더 이상 상대를 올가매는 연애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과연 나는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 아오이를 일상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한 매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들고양이 같은 그녀에게 화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상대방을 올가매고 싶지 않으니까 하고 얼버무린다. 결국 아오이가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난 아직 아오이를 가슴속에서 내몰아버릴 정도의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딱 한 번 매미를 아오이로 착각한 적이 있다. 사랑을 나누는 동안 돌발적으로 내 입에서 그 이름이 터져 나왔다. 감정이 이성을 넘어선 상태였다. 우리는 섹스에 깊이 빠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매미를 아는 것이 실수였다. 그렇게도 어둠을 경계하고 있었음에도 나는 매미의 머리를 내 가슴에 꼭 끌어안으면서 아오이 하고 불렀다.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는지 의식보다도 육체가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다. 적당히 얼버무리기에는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매미의 육체 속에서 나는 갈 곳을 잃고 위축되어 갔다. 매미와 떨어진 후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의 심리를 살폈다. 아프리카 여행이나 갈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냉정을 가장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열정은 갈 곳을 몰라 하며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매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다.
아오이 누구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지만 매미는 그녀답지 않게 심각한 표정으로 따지고 들었다. 아오이는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려 하지 않았다. 과거가 너무도 거대하고 잔혹해서 내 마음이 현실에 발을 내리지 못할 따름이라고 자기 분석해 보기도 한다. 너무도 생생한 아오이와의 나날들, 그 망령과도 같은 과거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다. 햇빛은 여전히 쿠폴라 위에 머물러 있다. 나는 저 햇살을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햇살을 잘게 부수는 바람을 기뻐해야 할까? 아오이와의 나날들은 이 피렌체의 하늘처럼 화사한 색채는 아니다. 회색에다 징크 화이트를 적당히 뒤섞은 듯한 느낌. 그것이 나의 5년 전을 상징하는 색채다. 도쿄에서는 이런 하늘을 볼 수 없었다. 늘 고개를 숙이고 걸어 다녔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뉴욕의 하늘은 더 멀고 좁았다. 낡은 콘도미니엄에서 꼴도 보기 싫은 아버지와 둘이서 살았기에. 한 번도 품에 안겨보지 못한 어머니를 그리며 어린 나는 늘 작은 창가에 앉아 조각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일주일에 3번 집안일을 도우러 오는 중국인 노파는 전쟁 중에 배웠다는 서툰 일본어로 엄마는 밤일을 하고 라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밤일이 뭔데? 나는 다음 날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었다. 하늘만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 어린 시절 나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때부터인가 하늘을 탐색하는 여행을 시작했다. 같은 지구상의 하늘이지만 하늘은 장소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정말 마음에 와 닿는 하늘도 있다. 도쿄의 하늘, 뉴욕의 하늘, 피렌체의 하늘. 수줍어하는 하늘을 보고 있을 때면 난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세이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귀국하던 날 10년 만에 도쿄의 하늘을 보았다. 기내 방송에서 도쿄는 쾌청이라는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쾌청인가? 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으로 뿌옇게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뭐니 해도 관대하게 펼쳐진 기분 좋은 하늘 때문이다. 그냥 하늘에 지나지 않지만 올려다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온화해진다. 필시 두오모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피렌체의 텅 빈 하늘은 나를 압도할 것이다. 푸르게 펼쳐진 하늘은 이 지상에 달라붙어 있는 27의 나를 그 기억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훨훨 날아가게 할 것이다. 오르고 싶다.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그림쟁이가 되고 싶었던 내가 그것을 단념했을 때 아오이도 내 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하던 날 우리는 미술관에 갔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추억의 장소였다. 우연히 그곳에서는 중세 미술, 복원된 명화의 여인들 이라는 타이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복원된 중세의 명화가 관내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 곁에는 복원 전의 무참한 모습이 사진으로 걸려 있었다. 상처투성이 명화를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복원사의 기술에 나는 감동했다. 어떤 기술이기에 이렇게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려낼 수 있단 말인가. 같은 그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복원 후의 그림에는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사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그들의 존재를 느끼면서 내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오이와 나는 그날 그때까지 침전물처럼 쌓이고 쌓인 서로의 감정을 일과에 폭발시키고 미술관에서 싸우고 말았다.
평소 그렇게 온화하던 그녀의 표변한 얼굴을 본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얼굴을 뒤틀고 큰 소리로 외치던 아오이의 모습이 명화의 여인들과 겹쳐서 내 기억 속에 선명히 새겨져 있다. 소리 없는 기억. 조용한 미술관의 회색관 내에 액자도 없이 아오이는 그냥 서 있었다. 정지 화면이지만 표정은 묘하게 악동적인 것이 무척 인상적이다. 복원 작업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미세한 부분에 이르면 어김없이 그때 그녀의 표정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아오이의 얼굴은 화면 속에서 진동하며 내 마음을 마구 뒤흔들어 놓는다.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 나는 그녀와 파국을 맞이하면서 유체화 복원의 길로 점점 기울어져 갔다. 절대로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릴 것이다. 그림을 못 그려서 복원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니다. 복원 일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잃어버린 시간을 돌이키는 세계에서 유일한 직업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살리는 작업. 세계의 역사적 예술품은 대체로 세 단계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 제1기는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인데 그것은 화가가 그 시대에 보고 느낀 것에 감동하여 순수한 마음과 힘으로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던 시원의 순간이며 제2기는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매력을 발산하고 각광을 받던 시간이다. 그리고 제3기, 너무 오래 살아버린 그래서 과거의 영광도 사라지고 사멸해가는 명화를 현대의 복원사들이 혼을 불어넣어 다시 살려내는 단계. 내 일은 이 제3기의 위치에 있다. 사라져가는 명화들을 어떻게 하면 제1기에 가까운 상태로 되살려내는가 하는 것이다. 나의 의식을 과거로 돌려 화가가 어떤 생각으로 그 그림을 그렸는지 상상하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화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 때로 그 인물 자신이 되어 그림을 그리듯이 복원해 간다. 그것은 마치 사자를 되살리는 듯한 작업과도 같다. 화가가 캔버스를 빌려 생명의 숨결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복원한 작품이 1000년 후에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 복원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1000년 후의 사람들에게 나는 배턴을 건네줄 임무를 받고 있다. 내 이름은 후세에 남지 않지만 내가 품었던 뜻은 확실히 남겨질 것이다. 내가 되살려낸 명화의 생명이 또다시 후대 사람의 손에 의해 더 먼 미래로 이어져 가는 것을 꿈꾸어 본다. 그것이 지금 내 삶의 의미이다. 나는 화가가 살았던 먼 과거를 현대로 끌어와서 다시 미래로 보내는 시간의 우체부인 셈이다. 이탈리아어로 르네상스를 리나시멘토라 한다. 원래는 재생이란 뜻이지만 15, 16세기에 걸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화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되었다. 피렌체는 그 리나시멘토의 발상지이다. 여기서 근대적인 빌딩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16세기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거리 전체가 미술관이다. 겨울은 난방이 안 되어 얼어붙을 듯이 춥고 여름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찔 듯이 덥다. 그것을 사랑할 수 없으면 결코 여기서 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거리에서 나 자신을 재생시킬 수 있을까? 내 안에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을까? 정오를 알리는 사원의 종이 울리고 쿠폴라에서 몇 마리 비둘기가 날아오른다. 나는 눈을 깜빡거린다. 순간 현기증이 일면서 의식이 멀어지는 듯한 감각마비 현상이 일어난다.
오랜 시간 고개를 들고 위를 올려다본 탓에 다리가 휘청거린다. 기억이 빛에 의해 마구 뒤섞이더니 늘 그렇듯이 플래시백이 일어난다. 부드러운 바람이 귀를 간지린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눈꺼풀 안쪽으로 햇빛을 느끼며 어깨 힘을 빼고 턱을 끌어당긴다. 이대로 눈을 뜨면 나는 현기증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말지도 모른다.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숫자를 헤아려 본다. 1, 2, 3, 4, 5, 6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뜬다. 대성당 서쪽 길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매미를 바라본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나도 흔든다. 빛은 우리 사이에 비처럼 쏟아진다. 농도 짙은 빛이 무수한 알갱이로 쏟아지는 것이 보인다. 나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 광장에 있는 모든 관광객들도 보고 있는 것일까? 매미는 내 팔에 그녀의 팔을 끼워 넣는다. 말이 없다. 어제 우리는 정말로 필요할 때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기로 정했던 것이다. 아무 뜻도 없이 늘 하는 놀이의 하나이다. 물론 먼저 입을 여는 건 언제나 나다. 그녀는 그냥 웃고만 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쓸데없는 약속 때문에 그 이유를 물을 수도 없다. 그녀의 마음을 읽기에는 난 너무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매미는 내 앞을 가로막더니 아무 거리낌 없이 목에 두 팔을 두르고 도둠발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시원한 그녀의 입술 감촉에 나는 놀랐다. 왜 일이 차가우냐고 말하려다가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서둘러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게 있는 걸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단 말인가? 적어도 이 우아한 피렌체 거리에서 지금 당장 해야만 할 일 따위는 없다. 입을 다문 매미는 어딘가 아오이와 닮았다. 매미의 지금 나이가 옛날 아오이의 나이와 같은 탓에 나는 마치 학생 시절처럼 아오이와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입을 다물고 있는 매미는 점점 아오이에 접근해 간다. 아오이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결말이 나버린 것일까? 그때 그녀의 기분을 지금이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필요 때문에 입을 열어야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거리에는 늘 비처럼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챕터 2 5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이 비구름을 몰고 온 한렌 정선의 끝은 도버 해협을 넘어 영국까지 뻗어 있는 모양이다. 유럽 전역이 비구름에 쌓여 있다. 기후를 이야깃거리로 삼기 좋아하는 이 거리의 노인들에게 신은 좋은 화제를 제공해 준 것이다. 오늘은 길가 여기저기서 해가 저물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침대에서 빠져나와 창을 열자 물이 불어난 아르노강의 암록색 표면이 드러났다. 짙은 녹색으로 우아하게 흐르는 평소의 모습이 아니다. 빗방울이 떨어져 여기저기 둥근 무늬를 그려내고 있다. 또 비야? 매미의 커다란 눈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와 나는 벌거숭이다. 어젯밤 한 몸이 되었다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아, 당분간 내릴 것 같아. 매미는 반쯤 몸을 일으키고 싫어하고 속삭였다. 이 거리에 비는 어울리지 않아. 밀라노 쪽에나 내리면 될 것을. 내 뒤쪽으로 다가와 껴안는다. 풍성한 가슴과
내 등 사이에 그녀의 딱딱한 머리카락을 느낀다. 그녀의 파도치는 흑발은 어머니의 유산일 것이다. 커다란 갈색 눈동자도 우뚝 솟은 콧날도. 동양인 얼굴이 나와는 다르다. 누가 어떻게 보나 이탈리아인의 얼굴이다. 5월은 정말 싫어. 매미는 내 귓볼을 손가락으로 매만진다. 5월을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해? 귓볼에 입술을 갖다 대고 속삭였다. 마기오. 맞아, 마기오였어. 매미는 이탈리아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이탈리아 말을 전혀 못한다. 어릴 적에 어머니와 이혼한 이탈리아인 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갑자기 음울해지고 만다. 휴학계를 내고 이탈리아에 온 것도 졸업 후 취직해버리면 반쪽 조국이나마 한번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어 온 게 아닐까. 매미는 이탈리아어가 그렇게도 어렵니? 5월이란 말도 모른다니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누구든 깜빡하는 것. 글쎄, 학교에도 가지 않고 다른 일본인 관광객들처럼 쇼핑만 하잖니. 매미는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나를 꽉 쥐었다. 간지러워 웃으면서 뒤를 돌아보자 매미는 부르퉁한 표정으로 내 팔에 기대어온다. 괜찮아. 말은 몰라도 상관없어. 이 나라를 본 것만으로 만족해. 매미는 애절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머리카락에 가린 갈색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치고 있다. 나는 그녀의 왼쪽 눈에 입을 맞췄다. 오른쪽 눈에만 쌍꺼풀이 졌다. 그녀가 싫어하는 왼쪽 눈을 나는 더 좋아한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바로 밀라노로 가지 그랬어. 나는 슬쩍 매미의 마음을 떠보았다. 매미의 볼이 더 부풀어 올랐다. 날 버린 놈을 만나서 뭘 해. 난 그냥 이탈리아란 나라를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확인만 하면 그냥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언제 확인되는데? 그거야 준세이한테 달렸지. 우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소를 띄었다. 내게 달렸다고? 자기가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여기 있을래. 매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이까진 나라 아무렴 어때? 오늘 그날로 싫어졌어. 폐쇄적이고 번잡하고 내가 이탈리아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자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해. 젊은 애들조차 외국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 동양인이라고 전부 똑같은 건 아니잖아. 화나지 않아? 일본, 중국, 한국이 모두 같은 나라라 생각해. 무지에도 분수가 있지. 내가 글쎄 하고 고개를 갸웃하자 매미는 맞아 하고 때를 썼다. 조반나는 그렇지 않는데 하고 일부러 골려주려고 선생 이름을 입에 담아 보았다. 선생이 나의 나체를 그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여자 특유의 직감 때문일까 매미는 본 적도 없는 선생을 경계하고 있다. 인텔리인 척하는 사람인 것 같아.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 한다. 나는 매미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이 내 품속에서 맷박치는 것이 느껴졌다. 제멋대로 흥분하고 가볍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매미의 성격이 옛날의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빙긋 웃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냉정과 열정 사이 30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두 번째 날인데 오늘은 조금 일찍 독서를 시작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벽 늦게 독서를 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한 감이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읽어드리려고 조금 일찍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읽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